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밝힌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내란 특검의 수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기간도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특검 수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발음도 잘 안 되네요.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꾸리기로 했다는데 이거 좀 어떻게 흐를까요? 벌써부터 투서가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참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였습니다. 헌법을 존중하고 정부를 혁신하고 뭐 예. 네이밍으로 일단 먹고 들어가겠다 그런 것 같은데 뭐라고 네이밍을 하건 간에 저는 딱 보는 순간 이건 적폐청산 시즌 2.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적폐청산. 예. 그때도 각 부처별로 TF를 설치하고 대통령실에서 그걸 계속 체크했잖아요. 근데 2017년에 설치를 했는데 2018년 4월 달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뭐 너무 세게 하지 마라. 그 기준을 두고 명확하게 하고 확실한 것만 해라. 부작용이 크다. 예. 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당시 부역자 색출, 적폐 부역자 색출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공직사회가 경직이 되고 복지 안동을 하고 상당히 흔들렸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네. 글쎄 지금 특검을 지금 3차례 연장했나요? 어쨌든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연장을 해서 지금 석 달, 넉 달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걸 형사적으로 지금 내란이라고 아직 결론이 안 났잖아요. 예. 헌법적으로는 헌재에서 파면을 해서 헌법적으로는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결론이 났고 또 정치적으로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됨으로써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재판하는 거 지켜보고 차분히 형사적 결정이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로 시끄러워서 그게 부담스러운지 아니면 김현지 비서관 실장으로 인해서 자꾸 말들이 나오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지 애드벌룬을 딴 데다 띄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약간의 좀 시선 돌리기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이제 3대 특검 야심차게 띄우고 뭔가 집권 초기에 국정 운영에 다양한 영양분을 제공해 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예. 기대에 못 미쳤다. 그러니까 3대 특검이 별 볼 일 없었다라는 걸 자인한 꼴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띄우는 거예요. 3대 특검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면 굳이 이런 거 띄울 필요가 없어요. 네. 이게 보니까요, 49개 중앙행정부처 75만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간은 어떻게 되냐. 이게요, 내란 동조 이건데 사실 내란이라는 게 아직 법적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계엄이라는 건 실체적 진실이에요. 네. 예. 근데 계엄이라는 게 작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에서 비상계엄 선포부터 시작했고 사실상 그 다음날 새벽 1시경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될 때까지 그 몇 시간이거든요. 예. 근데 그 계엄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 10개월을 조사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면서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윤석열의 용어를 쓴 공무원이 있었는가? 이런 거 찾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그 비상계엄에 구체적으로 협조하거나 심정적으로 동조하거나 어떤 의사표현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윤석열식 통치 철학에 입각해갖고 행정처리라든가 한 사람들 그러면 드론 그 작전사령부에 드론과 관련하고 북한 지역에 드론을 침투시키는 것과 관련해갖고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 다 여기 들어가요. 육사에서 홍범도 그 장군 동상 네. 그거 치우자고 그때 그럼 거기에 동조한 군 관계자들 다 들어갑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아무래도
본인이 하는 행동이 어떻게까지 이어질지 모른 채로 그냥 그렇죠. 상부의 지시에 따랐던 공무원들까지 다 예. 내랑 가담이다라는 뭐 그런 의심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그 얘기 그렇죠. 하시는 그리고 거잖아요. 공직자들은요, 이제 갈수록 피라미드 구조 아니에요. 예. 급수가 높아질수록 그 정원이 줄어드니까 치열한 승진 경쟁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중상 비방 투서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예. 자기들 코드에 맞는 사람들로 싹 그 물갈이, 예, 그러니까 공직사에 피바람 부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75만 명 중에 상당수가 이제 이 정권에 등을 돌릴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물론 이제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뭐 그 공직에서 이제 배제되겠지만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복지부동으로 해요. 남아있는 복지부동. 공무원들은 적폐청산 TF도 뭐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했지만 그래도 적폐청산이라고 할 때 적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일어났던 뭐 일들이라고 예. 가정을 한다면 그게 적어도 몇 년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지 아니하고 뭐 정부의 배임 행위를 한 게 있는지 뭐 그건 백보를 양보하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지금 이 내란청산 TF는 그 불과 한 너댓 시간 사이에 일어났고 며칠 전에 송미령 장관이 그 한덕수 총리 그 재판에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서. 나와가지고 자기는 뭣도 모르고 갔다. 그렇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안 가는 게 맞았다라고 하면서 눈물도 글썽거렸잖아요. 예. 장관이 뭣도 모르고 국무회의 갈 정도였어요. 그러면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입김새 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걸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라고 하는데 헌법을 과연 존중하느냐 나는 그 좀 의문이 듭니다. 예. 헌법 제7조 2항에 보면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흔히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위법에 나와 있고요. 헌법에서는 보장된다. 보장된다. 권리예요. 예. 정권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너 왜 전 정부에서 그렇게 했어? 그거 부역이잖아. 이렇게 하지 말란 거예요. 네.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오로지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국민민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게 이 헌법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네. 근거입니다. 예. 근데 저번에 적폐청산도 그랬지만은 요번에 내란 척결 TF도 그러면 이 사람 내란 협조했어? 아니야. 그 기준이 뭐죠? 굉장히 자의적이잖아요. 자의적이죠. 그리고 뭐 어제 대통령 얘기도 들어보니까 경중을 따져서 형사처벌할 사람은 하고 그냥 인사조치할 아유, 사람 이미 정도 하고 뭐 이렇게 특검에서 갈라봐라는 서너 달 얘기니까. 동안 샅샅이 해가지고 예. 중간 사람들은 다 지금 구속됐거나 아니면 재판 중이에요. 예. 아니면 마지막으로 수사 대상으로 돼 있거나.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자의적 기준에 따라 가지고 너 적폐, 너 내란 이라고 할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에 반하는 거다 이거야 내 말은. 예. 그러니까 이 자체로 헌법 존중이 아니고 헌법 파괴예요. 지금 뭐 정식 명칭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인데 뭐 다들 그냥 해석하기로는 내란 청산 TF다. 그렇죠. 공직사회 내부의 어떤 물갈이 목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헌법 존중이 아니고 헌법 농단이라니까요. 아까 우리 지금 조 의원 그 설명해 주셨고 또 헌법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돼 있어요. 예. 어떤 특정 정권에 대한 봉사자가 아닙니다. 지금 그걸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까 송미령 장관 얘기하셔서 또 생각이 나는 건데 송미령 장관도 국무회의에 불려갈 정도의 장관 신분인데 모르고 갔다는 모르잖아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밑에 더 낮은 직급의 직원들이 장관도 모르게 알았을 리는 없어 보이는데 당연하죠. 송미령 장관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될 분 같으세요. 네. 그럼 나머지 공무원들 처벌했을 때 공직사회에 반발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거기 이제 윤석열, 김영현은 사전 모의한 게 맞는데 예. 심지어 이상민이 사전에 그거를 알았는가?
뭐 지금 그건 법률적으로 또 이렇게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박성재가 사전에 알았는가 몰랐는가. 근데 사전에 알았다는 걸 지금 특검이 수사로 입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지금 지난번 구속영 치면서 어떤 식을 순차적 가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고적으로 알았지만 그거를 내란의 그 계엄에 동조해야 되겠다는 의사를 굳히고 순차적 가담을 했다. 그 핵심들조차도 사전에 몰랐으니까 그 조은석 내란 특검이 순차적 가담이라고 하는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갖고 그 얼굴 씌우려고 그러는데 예. 일반 공무원들이 그거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거를. 거기다 한 말씀만 네? 더 드리면은 예. 그 조사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제보도 받고 뭐 하지만은 업무용 PC와 휴대폰 네. 그거 다 까겠다는 그거를 거죠. 제출하라고 했죠. 예, 까라. 네. 안 까면 가담자인가요? 직무 뭐 배제인가 뭐 대기 발령인가 뭐 이렇게 시킨대요. 예. 수사할 때는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되잖아. 네. 물론 특수 권력 관계이기 때문에 까라 했을 때 안 까면은 뭐 불이익을 주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나는 이런 저 보안 누설 등에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까라 그러면 까겠습니다. 다 서약을 자필 하나요? 서명을 해야 돼요. 예. 그 돼 있는지 모르겠고 청와대에 있을 때 제가 있을 때도 그 서명 다 받은 것만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뭐 까라 안 까면 너 대기 발령. 뒷방으로 보낸다. 이게 과연 헌법 전제인가? 뭐 그리고 일단 각 조직마다 내부적으로 인원을 정해가지고 자신의 동료를 또 조사하게 하는 거잖아요. 5호 담당자네. 예, 뭐 그런 말 나오더라고요. 북한식의 뭐 5호 담당제냐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정권이 출렁거릴 때마다 이런 게 지금 생기는데 예. 6.25 일어나고 뭐 물밀듯이 밀려들어가지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갔잖아요. 그때 각 면별로 인민위원회 생겨가지고 빨간 원장 두르고 반동분자 색출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인천 상륙작전 성공해가지고 서울 수바하고 청천강까지 올라갔을 때는 또 인민위원회 했던 사람들 그 색출했어요. 그러다가 중공군 내려와가지고 1.4호 때 경기도 남부까지 밀려갔잖아요. 예. 또 인민위원회 생겼어. 이게 뭡니까 이게? 누가 잡을 때마다 그냥 상대 진영은 21세기 색출해내는 이런 식으로. 백조 대낮에 예. 참나 이렇게 출렁대가지고 어떻게 공무원이 신분 보장이 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겠습니까? 예. 지금 뭐 속보가 하나 나와서 이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내란 특검에서 네.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하는데 내란 선동 혐의를 네.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란 특검이 본질보다는 뭔가 좀 격가지 수사를 좀 네.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격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핵심을 건드리는데 실패를 하니까. 예. 그러니까 뭐 오늘 뭐 이제 새벽에 이제 조태영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구속되긴 발부된 거는 했습니다만. 뭐 예. 조은석 씨의 경우에는 뭐 그래도 뭐 이거라도 한 건 했네 속으로 그러겠지만 사실 그 처음에 그러니까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게 있잖아요. 태산이 떠내려갈 것처럼 시끄러운데 쥐새끼 한 마리 나타나고 끝났다. 네. 거의 좀 그런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긁어서 뭐 부스럭이라도 더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격가지 수사라고 봐야 되겠죠.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